산샤댐은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 산도우핑 인근 양쯔강 장강 위에 세워진 콘크리트 중력댐입니다. 이름 그대로 세계의 협곡 치탕샤, 우샤, 시링샤 지역에 위치하며 댐이 만들어낸 저수지는 상류로 약 600km까지 뻗어 있습니다. 공식 통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댐 형식 콘크리트 중력댐, 길이 약 2335m, 최대 높이 181m 자료에 따라 175,185m로 약간씩 다르게 표기. 댐마루 표고는 185m, 마루 폭 윗부분 폭 약 40m, 기초 폭 아랫부분 폭 약 115m, 사용 콘크리트량 약 2,720만 2,800만, 사용 철강량 약 46만 3천 톤, 저수지 총 저수용량 약 394머, 수력 발전 설비 용량 22,500mW,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 발전소, 연간 발전량 연평균 약 950억 1120억 구 수준, 공사 기간 1994년 12월 착공, 2003년 담수 개시, 2006년 본체 완공, 2012년 전체 발전 설비 완전 가동. 질문자의 언급하신 아랫부분 두께 115m, 윗부분 40m라는 수치는 정확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중력댐의 단면 형태로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사다리꼴 단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다리꼴 형태 자체가 댐의 구조적 원리와 직결되어 있는데 이는 두 장에서 다루겠습니다. 산샤댐 건설의 공식 명분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홍수 조절. 양쯔강은 역사적으로 대규모 홍수가 반복된 강입니다. 1931년 대홍수는 수십만 명의 사망자를 냈고 1954년과 1998년에도 대규모 홍수 피해가 있었습니다. 산샤댐은 저수지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하류 도시들로 한 난징, 상하이 등 인구 밀집 지역의 홍수 위험을 낮추는 것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둘째, 전력 생산. 질문자분이 언급하신 것처럼 중국의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산샤댐의 발전 설비 용량 22,500mW는 단일 발전 시설로는 세계 최대 규모이며 이는 원자력 발전소 약 20기에 맞먹는 용량입니다.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전력 수요가 폭증했고 특히 화력발전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 비중을 늘리려는 정책적 필요와도 맞물렸습니다. 셋째, 내륙 수온수의 윤 개선. 댐에 설치된 5단계 관문 선박 통과 장치가 세계 최대 규모의 승선기 셰프리프트를 통해 최대 1만 톤급 선박이 내륙 깊숙한 충칭까지 항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국 동부 연안과 서부 내륙 간의 물류 비용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산샤댐은 완공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주민 문제 저수지 건설로 인해 최소 130만 명, 일부 추산으로는 190만 명에 달하는 주민이 강제 이주했습니다. 1,500개가 넘는 도시읍마을이 수몰되었습니다. 문화유산 손실 삼국지 시대 유적을 비롯한 수많은 고고학 역사 유적지가 수몰되었습니다. 환경지질 영향 저수지의 막대한 수량이 지각에 가하는 하중 변화로 인해 인근 지역의 산사태와 유발 지진 위험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수질 문제 저수지가 산업 폐수와 생활하수의 정체 구간이 되면서 수질 오염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즉, 산샤댐은 애초부터 축복이자 부담이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진 구조물이었습니다. 이 이중성이 이후 전략적 취약점, 담론이 자라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왜 댐은 약점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군사 전략에서 대형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는다는 발상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군사 이론가 줄리오 두에는 20세기 초 이미 산업시설, 교통 인프라, 통신 거점, 그리고 국민의 의지 the will of the people를 전략 폭격의 핵심, 표적으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고방식 적의 전쟁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를 타격해 전쟁 의지 자체를 꺾는다는 개념은 이후 현대 전쟁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댐은 이 논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발전관계 홍수 조절이라는 평시의 편익이 크면 클수록 그 시설이 마비되었을 때의 파급력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이 독일 루르흐 지역의 메네엠니에더이르 댐을 공습한 댐버스터댐 버스터스 작전은 대미 군사 표적으로 인식된 대표적 역사적 선례로 지금도 자주 인용됩니다. 이 공습으로 댐 인근 농경지와 가옥 그리고 주변의 군수 관련 시설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샤댐에 대한 논의에서도 이와 유사한 논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세계 최대 발전 설비이자 세계 최대 저수량을 가진 시설이니 그것이 마비되거나 붕괴될 경우의 충격도 세계 최대 규모일 것이라는 추론입니다. 이 점이 실제로 제기되어 온 우려의 역사. 흥미로운 점은 산샤댐을 군사적 취약점으로 지목하는 목소리가 외부 대만이나 서방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국 내부에서도 건설 이전부터 이미 제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산샤댐 건설을 둘러싼 중국 내부 논쟁 당시 여러 군 인사와 전문가들은 전시에 이 댐이 1차 표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스촨성 정치협상회의 조사팀은 전쟁이 발발하면 산샤댐은 필연적으로 주요 표적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즉 이는 단순한 외부의 위협 서사가 아니라 애초에 이 프로젝트를 설계한 중국 스스로도 심각하게 고려했던 리스크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국은 댐 주변에 상당한 수준의 지대공, 방어체계와 지상방어 병력을 배치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공개적으로 확인된 세부 배치는 아니지만 여러 안보 분석가들이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대만 쪽에서의 논의 흐름. 대만에서 산샤댐을 억지 수단으로 거론하는 논의는 1990년대, 즉 댐이 아직 공사 중이던 시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시기별로 여러 형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 사례로 대만 탐강대학 단지앙다 아슈의 산하 첨단기술센터의 한 연구원은 공개 포럼에서 1000에서 1500km 사거리의 중거리 미사일 1000기를 확보하면 PLA 인민해방군 공군기지 약 30곳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요지의 제언을 한 바 있으며 이 논의의 연장선에서 산샤댐이 반격 수단의 하나로 거론되어 왔다고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발언들이 대만 정부의 공식 군사 교리나 작전 계획으로 명문화된 것이 아니라 학계 싱크탱크 개별 연구자 수준의 담론이라는 점입니다. 즉, 대만이 산샤댐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다는 서사와 일부 대만 전문가들이 억지 수단으로서 산샤댐을 거론해왔다는 서사는 신중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중국 측의 공식 반응, 파괴 불가능하다. 이런 논의에 대해 중국 측은 반복적으로 강경한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 장성급 인사는 관영매체 기고를 통해 어떤 나라도 산샤댐을 파괴할 수 있는 재래식 탄두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으며 산샤댐은 파괴 불가능하다는 제목의 논평이 중국 관영매체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같은 보도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산샤댐이 리히터 규모, 10에 달하는 지진에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리히터 규모 10은 관측 역사상 발생한 적이 없는 이론적 수준의 초대형 지진입니다. 동시에 같은 보도에서는 미국이 두께 6m의 철근 콘크리트를 관통할 수 있는 벙커버스터, 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도 함께 언급되었는데 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댐 전체를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논지로 인용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파괴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매우 어렵다는 주장, 그리고 핵무기 수준이 아니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주장이 뒤섞여 존재하는 것이 이 담론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 어느 쪽도 검증 가능한 군사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적은 없습니다. 중력댐이라는 구조가 갖는 의미 공학적으로 왜 논쟁이 갈리는가? 여기서는 어떻게 부수는가가 아니라 왜 이 구조물의 취약성 평가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리는가를 공학적 상식 수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산샤댐과 같은 콘크리트 중력댐은 이름 그대로 댐 자체의 무게 중력로 물의 압력을 버티는 구조입니다.
아치댐처럼 양쪽 협곡 벽의 힘을 분산시키는 구조가 아니라 순수하게 콘크리트 덩어리의 자체 무게와 마찰력으로 저수지의 수압을 상쇄하는 방식입니다. 이 때문에 단면이 아래로 갈수록 넓어지는 삼각형 사다리꼴에 가까운 형태를 띠며 오영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초부의 두께 115m가 마루부 40m보다 훨씬 두꺼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특징 중 하나로 중구, 관영매체 등에서 자주 인용되는 논리는 중력댐은 여러 개의 독립된 콘크리트 블록 단면들이 연속으로 이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한 블록이 손상되더라도 인접 블록에 구조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즉, 국소적 손상이 곧바로 전체 댐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대한 반론, 반면 이 논리의 회의적인 분석들도 존재합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블록이 독립적이라 해도 저수지의 수압은 댐 전체에 균일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 특정 구간에 구조적 손상이 생기고 그 지점을 통해 누수나 침식이 시작되면 시간이 지나며 손상이 점진적으로 확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댐 붕괴는 반드시 한 방에 전체가 무너지는 형태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붕괴 후 급류가 하류로 방류되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즉, 완전 붕괴와 댐 기능 마비로 인한 대규모 피해는 서로 다른 시나리오이며 두 번째 시나리오의 발생 문턱은 첫 번째보다 훨씬 낮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런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손상 붕괴, 상관관계는 극히 복잡한 구조공학 수리학적 시뮬레이션의 영역이며 실제 조건 콘크리트의 정확한 시공 품질, 기초 지반 상태, 저수량, 계절별 수위, 노후화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공개된 문헌에서도 절대 파괴 불가능이라는 주장과 몇 발의 정밀 타격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이 모두 검증되지 않은 채 병존하고 있으며 어느 쪽도 신뢰할 만한 독립적 공개적 공학 시뮬레이션 결과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는 순수한 공학적 질문이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심리전 정치적 신호의 영역에서 소비되는 담론에 가깝습니다. 이 점은 2부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주장은 어디서 오는가? 이 담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또 다른 주장이 재래식 무기로는 안 되고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이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왜 이 논의 자체가 위험한 함정인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추론에서 출발합니다. 중력댐은 자체 질량으로 버티는 구조이므로 재래식 정밀유도 무기 몇 발의 국소적 파괴력으로는 전체 구조를 붕괴시키기 어렵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전체를 붕괴시키려면 그보다 훨씬 큰 폭발력이 필요하며 그 정도의 폭발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뿐이다. 이 추론에는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목적과 수단의 불균형. 만약 어느 국가가 실제로 핵무기를 동원해 산샤댐 같은 시설을 타격한다면 이는 이미 재래식 전쟁의 범주를 완전히 벗어난 핵전쟁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산샤댐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 추산에 따라 수백만 수천만 명 이상조차도 핵무기 사용 자체가 촉발할 전면전과 상호 악증 파괴의 위험에 비하면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즉, 핵무기로 댐을 부순다는 시나리오는 군사적으로 무의미합니다. 핵무기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면 애초에 댐이 아니라 다른 표적들이 우선순위에 오르며 그런 상황 자체가 이미 인류사적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인도법 제네바 협약 추가 이정서 등은 댐, 제방, 원자력 발전소와 같이 위험한 힘을 포함한 시설에 대한 공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런 시설의 파괴가 군사적 목표 달성과 무관하게 민간인에게 재앙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샤댐처럼 하류에 수천만 명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 그 파괴는 사실상 대량 살상무기 사용에 준하는 인도주의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이미 정상적인 군사 옵션의 범주를 벗어나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니면 부술 수 없다는 주장은 실제로는 종종 반대 방향의 메시지, 즉 그러니 안심해도 된다 또는 반대로 그러니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가라는 정치적 프레이밍을 위해 동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뒤에서 다룰 억지력으로서의 담론과 직결되는 지점입니다. 요컨대 핵무기를 써야만 파괴 가능하다는 명제는 검증된 공학적 결론이라기보다 이 논쟁이 얼마나 극단적인 시나리오까지 치닫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에 가깝습니다. 실제 안보 전문가들의 논의에서 이 시나리오가 진지한 군사 옵션으로 검토된다는 근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일부를 정리하면 산샤댐을 둘러싼 군사적 취약점, 담론은 크게 세 층위로 나뉘어 있습니다. 공학적 층이 실제로 이 정도 규모의 중력댐이 어느 정도의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가 하는 검증되지 않고 검증하기도 매우 어려운 순수 기술적 질문. 군사 전략적 층이 이런 대형 인프라를 전시 표적으로 삼는 것이 실제로 유효한 전략인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법윤리적으로 허용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 정치 심리적 층이 산샤댐이 취약하다는 서사 자체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익이 되는 메시지인지에 대한 질문.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들을 종합하면 한 번 층위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공개적 결론이 존재하지 않고, 두 번 층위에서는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상 이런 공격이 정당화되기 극히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으며, 세 번 층위 즉 이 담론이 실제로는 억지력 게임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 이 오히려 가장 분석할 가치가 있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 세 번째 층위, 즉 대만 중국 관계에서 이런 담론이 실제로 어떤 전략적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배경이 되는 대만의 비대칭 억지 전략과 슝펑 미사일 계열의 실제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터넷 등에서 떠도는 미사일 몇 발로 산샤댐을 완전히 파괴해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은 군사공학적으로 매우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21세기 현존하는 최신 미사일 재래식 탄두 기줄로 산샤댐을 타격할 경우 일부 구조적 손상이나 기능 마비는 일으킬 수 있을지언정 댐 전체를 붕괴시켜 하류를 초토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점. 산샤댐의 압도적인 물리적 스펙. 산샤댐은 단순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초대형 중력식 댐입니다. 규모 길이 약 2335m, 최대 높이 185m에 달합니다. 두께 댐 본체의 두께는 하단부가 최대 115에서 135m, 상단부도 40m에 이릅니다. 구조적 안전성. 수천만 톤의 고강도 철근, 콘크리트와 특수 콘크리트로 지어졌으며 각 구획이 독립적으로 하중을 지탱하는 모듈식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특정 구획이 타격을 입더라도 전체가 연쇄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2점. 재래식 미사일 탄두의 파괴력 한계. 일반적인 순항미사일의 대만의 흉성 등이나 전술, 탄도미사일에 탑재되는 재래식 탄두의 위력은 수백 킬로그램 수준입니다. 이 정도의 위력으로는 수십 미터 두께의 강화, 콘크리트 댐 본체 표면에 깊은 크레이터 구멍을 내거나 수문 및 발전 시설 같은 부수 장치를 파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백만 톤에 달하는 물의 수압을 버티며 서 있는 거대한 콘크리트 산맥 같은 괴물을 기초부터 무너뜨려 대홍수를 유발하기에는 재래식 화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특수 핵무기가 아닌 이상 재래식 미사일 몇 발로는 댐의 전면 붕괴가 불가능하다고 평가합니다. 3점. 삼중 방공망과 요격 회피의 난이도. 설령 미사일을 대량으로 퍼붓는다 해도 산샤댐 주변은 중국 내에서도 핵심 전략 지역으로 분류되어 철저한 대공, 방어망 S-300S-400HQ-9 등 최신 방공, 미사일 및 요격 체계의 2중 3중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와 댐의 정밀한 지점을 타격하기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미사일 타격 시 발전 시설 마비, 수문 파손, 국소적 균열 및 홍수 조절 능력 저하는 가능합니다.
댐 전체 붕괴 두께 100m가 넘는 거대한 중력식 콘크리트 구조와 다중 방어 체계 특성상 재래식 미사일 몇 발로는 불가능하며 사실상 전면전 수준의 초대형 핵공격이 동원되거나 인위적인 내부 폭파가 아닌 이상 영화에서처럼 한순간에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산샤댐의 파괴는 지구상의 어떤 무기로도 댐의 일부는 파괴가 가능하지만 전체 파괴는 불가능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동영상을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